안녕하세요, 독태소리입니다. 오늘은 아기 강아지들의 깨무는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사실 깨무는 행동 자체는 정상적인 행동이에요. 우리도 어릴 때 감각기관이 발달하기 위해서 손가락을 이렇게 빠는 시기가 있죠. 몇 개월 정도 지속되다가 없어지는 게 정상인데요. 우리 반려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강아지라면 누구나 나타날 수 있는 정상적인 행동이고요. 조금 깨물깨물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없어지곤 합니다. 그런데 비정상적으로 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견이 되어서도 여전히 문제가 지속이 되고 있고 혹은 문제가 더 커지고 있다면 이것은 비정상적인 경험에 의한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경험에선 어떤 것이 있는지 대표적인 원인 3가지와 그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강아지가 무언가를 깨물고 있을 때 그때 대체물을 제공하는 건데요. 강아지에게도 무언가 씹을 수 있는 거리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문제는 그걸 언제 주느냐는 거예요. 손발을 깨물고 있거나 무언가 물어뜯으면 안 되는 것을 뜯고 있을 때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장난감이나 간식을 제공하게 되곤 하죠. 이렇게 되면 깨물 때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건 물론이고 가족들의 관심과 사랑까지 얻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똑똑한 반려견일수록 굉장히 빠르게 규칙을 캐치하고 행동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가구를 물어뜯고 장난감 가지고 놀고 손발을 깨물고 장난감 가지고 놀고의 무한반복이 되는 셈이죠. 또 어떤 반려견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줄 때까지 더욱더 강렬하게 뜯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대신할 장난감을 주고 싶으시다면 그런 순간이 아닌 타이밍을 찾아보세요. 너무 흥분하거나 적극적으로 원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거나 이런 순간을 피하시면 대체물을 제공하면서도 부작용이 이어지지 않게끔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과한 놀이 활동을 반복적으로 지속하거나 수동적인 애정을 주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체물로서 잘못된 타이밍에 놀잇감을 주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평소에 보호자와 함께하는 놀이 시간이면 늘 흥분을 하는 상태가 너무 많이 규칙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다면 흥분했을 때 나오는 호르몬에 중독이 될 수 있어요. 아주 자극적이어야만 행복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항상 자극적인 무언가를 찾아 헤매이게 돼요. 제가 올려놓은 영상 중에 아드레날린 중독에 관한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놀이 활동을 할 때에는 흥분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도록 하거나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아요. 무엇보다 놀이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과정을 보호자님이 주도하에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반려견이 먼저 심심하다고 표현할 때마다 우리가 그걸 수동적으로 응해주는 방식을 자꾸만 택하게 되면 깨무는 버릇을 포함해서 우리가 불편하다고 느끼는 다양한 문제 행동이 늘어날 뿐더러 반려견도 휴식하지 못하게 되니까요. 적절한 타이밍을 찾아서 보호자님이 먼저 놀이를 시작을 하시고요. 그리고 마무리 또한 보호자님의 주도하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놀이 활동뿐만 아니라 안아주고 만져주고 말을 걸고 하는 애정을 주는 방식 또한 마찬가지의 원리이니까요. 이 부분은 제가 바로 직전에 올려놓은 영상 사랑을 주는 방법 편에서 한번 참고해보세요. 세 번째는 부정적인 훈육 방식을 택했을 때인데요. 강아지들이 깨물깨물 할 때 손이나 발로 밀쳐내거나 머지를 잡거나 소리를 치는 등의 부정적인 훈육 방식을 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즉각 중단이 되는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따라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문제는 그 순간에는 중단이 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행동의 빈도수와 다른 문제로의 확장성 부분에서 증가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건데요. 물론 모든 반려견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기질에 따라서 그저 순응을 하는 반려견도 있기는 하지만 많은 반려견의 경우에는 부정적인 감정을 그대로 흡수를 해서 부작용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가장 큰 부작용은 공격성으로 확장이 된다는 건데요. 깨무는 행동에는 없던 분노의 감정이 서려서 정말로 화가 나서 물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교육을 받으셨던 보호자님 중에 깨무는 문제 행동을 고치기 위해서 다리로 세게 밀치는 훈련을 받으셨다가 공격성이 나타나게 돼서 의뢰하신 분이 있었는데요. 1살도 채 안 됐었던 그 반려견은 처음에 그 훈육법을 사용한 직후에는 깨무는 행동은 없어졌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 손님이 찾아오셨는데 강아지가 그 손님의 뒤쪽에서 조심스럽게 냄새를 맡고 있을 때 그분이 강아지를 조금 무서워하는 분이셨나 봐요. 그거를 보고 깜짝 놀라서 하면서 이렇게 몸을 움찔거리면서 트셨는데 그 순간에 강아지가
그 손님의 다리를 이렇게 확 하고 공격을 한 거죠. 그 외에도 몸을 터치하는 것, 줄을 착용하는 것,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서도 점점 공격성과 거부감이 많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가족과의 관계도 틀어질 대로 틀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부분은 이러한 공격성이 갑자기 나타났다고만 생각을 하시지 과거에서 기인한 거라고는 많이들 생각을 못 하시거든요. 그런데 현재를 결정짓는 것은 과거 이 아이가 태어나서 살아온 그 과정이 결정을 짓습니다. 냄새를 맡고 있을 때 그 손님이 깜짝 놀라면서 몸을 튼 순간 그 반려견은 다리로 세게 밀쳐졌을 그 순간을 떠올렸을 거예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누적되었던 불쾌했던 그 감정과 깜짝 놀란 그 순간의 감정이 합쳐져서 자기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도 공격성이 확 튀어나오게 된 거죠. 훈육 위주의 방식을 택하시기보다는 너가 그렇게 깨무는 행동을 했을 때는 나는 너와 소통하지 않을 거야, 멀어질 거야 의 의미로 무관심을 하거나 외면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강아지가 깨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즉시 벌떡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이때 말을 걸거나 움직임이 너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외면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일관성 있게 반복적으로 외면만 해주셔도 반려견의 그 행동이 천천히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줄어들 거예요. 이때 깨물리는 게 너무 아파서 가만히 있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실내화를 착용해 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의 상황이 전부 다 해당이 되고 이미 너무 많이 부정적인 경험을 시켰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마저도 쉽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상황 파악을 할 수 있는 만큼의 이성적인 판단 능력이 굉장히 저하되어 있는 상태일 거기 때문에 외면을 외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보호자님이 움직이고 자기가 원하는 반응을 해주지 않는다 정도로만 여기게 돼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반응을 얻었던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미 너무 먼 길을 와버리신 거기 때문에 시간을 더 길게 잡고 꾸준히 참을성 있게 교육에 임하시는 게 좋고요. 저희 채널 내에 있는 다양한 영상을 공부해 보시면서 참고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도움 되셨기를 바라면서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